개장 전 성공 전략 이어갑니다. 화요일은 배터리 부장과 함께하는 날이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도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예상은 했지만 코스피 200 특례 편입 확정이 됐죠. 이 이슈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시가총액 8조 이상만 유지가 되면은 특례 편입 가능성이 높았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4시 정도에 이제 특례 편입 확정이 됐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성공했습니다. 특례 편입 요건 자체가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에 이제 코스피 50에 진입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게 만족을 했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14일이죠. 예. 아마 종가에 이제 실제적으로 반영돼서 15일부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산정될 예정이고요. 코스피 200 말고도 코스피 100, 그리고 코스피 50, KLX 100, KLX 기계 장비에도 편입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상장 ETF도 보니까 여기 12개 정도의 에코프로 머티가 편입이 되어 있었고요. 예. 다만 이제 15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후에는 약간 단기적인 수급 공백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의 어떤 증시자금 외에 좀 자금 들었다는 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수급에 대한 조심 좀 필요가 있겠다 보는 게 제가 이제 전에 이제 2027년도 실적 추정치를 근거로 해서 대략 매출 5조 영업이익 한 5천억 정도 번다고 했을 때 멀티플 그러니까 영업이익 배에서 20배 주면 한 10조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략 최근 도달한 한 15만 원 정도가 한 10조 정도 됐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이게 여기 이상에서는 좀 다소 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어차피 36,200원 공모가에도 비싸다고 참여를 대거 안 했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대거 14만 원에도 지금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14만 원, 15만 원 가격에 충분히 넘겨줘도 차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여기서 신규로 접근하는 것들은 어쨌든 안전 마진이 확보되지 않는 가격대라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원재료 활용의 RMP 공정과 그리고 전구체 생산의 CMP 공정까지 포괄적으로 통합된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네. 이런 생산 체제가 타사 대비해서 기술력이 3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비중국권일이 전 세계인 전구체 시장에서는 5위 정도 이제 그 업체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이런 RMP 공정을 통해서 동사가 광물 시세보다 20% 정도 싼 그런 원가 할인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향후에 이제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요 에코프로 머티는 가격적인 신규 접근보다는 차익을 해서 14일 날 차익을 해가지고 14일 차이. 네, 14일 날 아마 이제 동시효과 때 적용이 될 테니까 그날 예. 이제 주가 추가 상승 나올 때 에코프로 머티는 차익을 해서 다른 에코프로 주로 이동하는 전략이 저는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 편입을 앞두고 리밸런싱 일에 이제 차익을 좀 노리는 전략으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LS 머티리얼즈 상장일인데요. 네.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죠.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공모가 6,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워낙 13조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흥행에 성공했죠. 네, 기관도 그렇고 자금 많이 몰려서 오늘 시세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2차 전지주로 분류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울트라 커패시티라는 게 콘덴서고 MLCC 업체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MLCC. 네, 그러니까 업종군을 2차 전지 소재로 잡으면 안 되고요. 예. 삼성전기라든가 아모텍, 사막 콘덴서 그리고 슈퍼커패시터를 하고 있는 이제 비나텍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나텍. 비교군을 잡아야 되는데 2차 전지 소재로 잡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게 자체가 배터리에 보조적으로 쓰는 그런 용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출력을 더 좋게 하고 급속 충전이 되고 다만 에너지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장 장치로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용으로 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수하게 2차 전지 소재로 보기는 좀 무리는 있지만은 예.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오늘 시세는 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당일 시세 날 때 잘 차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 기업이네요. 콘덴서 기업. 네.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콘덴서를 쓰는 전방 산업이 어딘가요? 전기차 배터리나
여러 가지 이게 신재생 풍력? 울트라 커패시티 이런 뭐 쪽이 뭐 예. ESS 일부도 들어가고 지금 많이 시범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아직은 이제 시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개화된 건 아니거든요. 이 시장 예. 자체가. 그래서 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가 슈퍼커패시터를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2년째 지금 아직까지 진도가 크게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킥보드라든가 뭐 태양광 가로등에도 적용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제품 개발에 대한 소식이 좀 없어서 그래서 예. 이 울트라 커패시터라든가 슈퍼 커패시터 이쪽은 분명히 이제 성장성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라든가 시장 개혁이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그 당장에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관련 이제 소재와 관련된 회사고 LS 머티리얼즈는 콘덴서 관련 회사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K 배터리 지금 정책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과연 지금 바이든 정권이 수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부호가 달려 있는데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있는 IRA와 연관이 돼 있는 2차 전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의견은 어떠세요?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예. 그 차기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뭐 트럼프가 이제 47%, 그 바이든 대통령이 43% 나왔다고 하고 최근에 그 27회 양자 대결 조사에서 22회 정도 트럼프가 이제 승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제 그 설문조사 대상이 등록 유권자라는 겁니다. 그 RV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등록 유권자는 그냥 운전면허만 하면 등록해도 누구나 다 등록 유권자로 분류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 등록 유권자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설문조사는 그 LV라고 해가지고 그 적극 투표층 유권자 여론조사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또 정확도가 훨씬 높고 RV를 대상으로 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RV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별 신경 안 쓰는데 실제로 이런 이거 여론조사 우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그 공화당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버지니아 상하원 선거에서 졌거든요. 민주당이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표들의 결집을 통해서 공화당에 압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 RV 조사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조사라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해서 뭐 트럼프 리스크라든가 뭐 이로 인해서 IRA법에 대한 어떤 그 정책 불확실성을 논하는 거는 또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그 LV 그 적극 투표층 유권자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그때는 그건 좀 유의해서 봐야겠지만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그렇게 의미 둘 필요는 없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는 선거 자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해서야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고요. 네거티브 그 공격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선거 자금이 본격화 사용되는 시점이 그때가 본 게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할 부분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을 때, 공화당이 우위를 점했을 때 배터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IRA법 자체가 그 초당적으로 상원 모두 합의에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계속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새로운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 입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IRA법을 통해서 특히 2차 전지의 그 배터리 산업에 투자되는 그 지역들이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실익이 없고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게 지난번에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그 파업 때 나왔던 한번 얘기가 나왔다가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미노동자 파업 이후에 합의 사항이 앞으로 전기차 투자 더 많이 하고 전기 생산 더 많이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 추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뭐 사그러지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당이 뒤집히더라도 급진적으로 IRA 관련해서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장 관심주 하이브를 주목하시네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엔터주들이 바닥을 좀 치고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예. 그 BTS 이제 4명이 그 4인이 군 입대 발표를 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실적 추전을 보니까
6월 달보다 그때는 계속 그 실적 추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실적 추정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멀티레이블 체제로 통해서 이제 성장성이 강화되는 모습인데 이게 BTS로 인해서 내년에 약간 아티스트의 공백은 좀 불가피하겠지만은 뉴진스라든가 다른 이제 그 글로벌 IP로 인해서 그런 공백을 메꿀 것으로 보여져서 여전히 내년도 실적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3개 이상의 신인 그룹이 데뷔할 예정입니다. 그 캐치 아이라든가 그리고 플레디스의 신인 보이그룹 그리고 이제 걸그룹 그 알리 데뷔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버스 쪽에서도 좀 서비스가 대폭 좀 추가되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그 SM 아티스트도 입점이 되면서 위버스 쪽에 대한 실적 성장도 기대가 돼서 전반적으로 BTS가 군대 간 거 빼고는 딱 그 흠잡을 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BTS 같은 경우는 2025년도 한 6월 정도에 그 전원 이제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3년 만에 복귀이기 때문에 완전 트레스에 복귀로서 보복적 소비가 예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주가는 좀 바닥치고 이제 고개 들어서는 구간이라고 좀 봐서 좀 뭐 조금씩 사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이요. 매수가는 뭐 코너니까 지금 종가 정도 이하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개장전 공략주 엔터에 주목하셨습니다. 악재 노출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하이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단 30만 원, 하단 라인 20만 원 기록해 주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광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